자, 물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혼합물이라는 게 있고, 순물질이라는 게 있거든. 근데 혼합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그냥 섞여 있는 거야. 자, 이것을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불러요.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그냥 섞여 있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균일 혼합물이 있고, 요거 책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균일 혼합물은 고르게 섞인 거야. 자, 고르게 섞인 혼합물. 그러면 고르게 섞인 혼합물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런 거지. 자, 공기, 합금 또는 용액. 자, 소금물, 설탕물 이런 것들을 용액이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은 고르게 섞여 있는 혼합물이야. 그런데 불균일 혼합물이 있어요. 자, 불균일 혼합물은 고르지 않게 섞여 있어요. 그러면 고르지 않게 섞여 있는 혼합물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자, 암석 또는 흙탕물 또는 우유. 우유 같은 경우에는 오래 놔두면 막 부유물들, 벙어리들 막 생기고 썩은 냄새들 막 나고 이러거든. 네. 그런 것들은 불균일 혼합물이야. 이렇게 혼합물이라고 하는 건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간단하게 섞여 있는 거를 의미한다. 자, 그런데 자, 이 혼합물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자, 물질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자, 물질의 성질이 유지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야. 설탕은 무슨 맛이 나죠? 맛. 설탕은 단맛이 나지? 네. 단맛 나. 분명히 단맛이 나요. 근데 설탕물을 만들었어. 자, 설탕물을 만들면 이거 혼합물이지? 네. 설탕하고 물하고 섞여 있는 거거든. 여기에서도 단맛이 그대로 나지요? 네. 자, 설탕의 단맛을 내는 특성이 사라지니? 아니요. 아니잖아. 그치? 이런 것들을 물질의 이 혼합물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리고 자, 얘네는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녹는 점 또는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아요. 자, 녹는 점,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면은 요거는 자, 이렇게 할까요? 그거는 나중에 그래프로 한번 배워보고. 자, 녹는 점,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우선 알아도. 알겠죠? 네. 그리고 이 또 혼합물의 경우는 혼합 비율이 존재할까요? 네. 존재할까? 혼합 비율이 존재하지 않아요. 혼합물을 만들 때. 자, 물 100g에 이거 봐. 생각해봐. 물 100g에 설탕을 1g을 녹였어. 그러면 무슨 뭐가 되는 거야? 설탕물. 그래. 근데 설탕 2g을 녹여도 뭐야? 설탕물. 3g을 녹여도 설탕물이지. 네. 설탕물을 만드는 이 혼합 비율이 정해져 있나? 아니요. 아니에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알겠지? 네. 이런 것을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됐니? 네. 자, 그런데 이제 순물질이 있어, 순물질. 자, 순물질은 한 종류의 한 종류로만 이루어진 순수한 물질이야. 그러면 한 종류로만 이루어진 순수한 물질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죠. 공기를 이루고 있는 산소 또는 질소, 그 다음에 물, 설탕, 소금, 철, 불이 이렇게 한 종류로만 되어 있는 모든 물질은 순물질이에요. 알겠니? 네. 자, 그리고 얘네는 자, 또 어떠냐면 요거를 잠깐만 이 번호를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자, 요 번호를 바꾸자. 요거를 자, 번호를 이렇게 할까요? 요거 1번, 2번, 3번 이렇게 하고 요거 2번 해놓고 자, 1번. 자,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물질의 성질이 물질의 특성이라고 불러요. 특성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자, 그리고 자, 이게 뭐냐면 물질의 특성, 녹는 점, 끓는 점, 뭐 밀도,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물질의 특성이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봐봐. 자, 물 100g을 끓여요. 끓는 점은 몇 도일까? 100도. 100도요. 100도씨죠. 잘 알고 있네. 자, 물 200g을 끓였어. 끓는 점은 얼마야? 100도요. 봐봐, 똑같잖아. 그러니까 물질의 양이 변한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 변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야. 네. 알겠니? 네. 이런 것들이 혼합물하고 순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이런 내용이거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물질의 특성을 한번 배워보면은 자, 물질의 특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물질만의 고유한 성질을 우리는 물질의 특성이라 부르는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 고유한 성질에는 예를 들면 우리 색깔 같은 거 있지. 네. 금은 노란색이지. 네. 그래, 은은 은백색이잖아. 구리는 붉은색. 그 다음에 또 맛이라든지 또는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자, 녹는 점, 끓는 점, 밀도 등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물질의 특성이 돼요. 그러면 이 물질의 특성은 또 어떤 성질이 있냐면 다른 물질과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이 되는 거예요. 자, 먹어봤더니 단맛을 내. 그러면 설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먹어봤더니 짠맛을 내. 그러면 어때? 이건 소금. 설탕이 아닌 거죠. 소금이지. 네. 이렇게 자, 물질의 종류를 서로 구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게 물질의 특성이 되는 거예요. 알겠니? 네. 그리고 자, 같은 물질의 경우는 그 특성이 어떨까요? 같아요. 그렇지. 같은 물질은 특성이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죠. 네. 맞아요. 위에서도 설명했던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또 어떠냐면 이걸 가지고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혼합물과 순물질을 구별할 수 있어요. 자, 혼합물과 순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구별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제 여기에서 쭉 혼합물과 순물질을 구별하는 방법을 몇 개를 설명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혼합물과 순물질의 구별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끓는 점이에요. 자, 끓는 점에서, 자, 순수한 액체의 끓는 점은, 자, 한 곳에서 나타나요. 자, 순수한 액체 끓는 점은 한 곳에서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기에서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자. 여기가 시간이에요. 가열하는 시간. 그리고 요게 온도야. 자, 물을 가열을 해요. 물을 쭉 가열했더니 온도가 올라가다가 여기서 쭉 멈췄어. 요 온도가 몇 도일까요? 100도. 100도씨. 이거 봐봐. 자, 온도가 더 이상 안 올라가지. 네. 더 이상 안 올라가요. 그리고 요걸 A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자. 요게 B야.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자. 요게 C야. 자, A, B, C는 모두 같은 물질일까? 다른 물질일까? 같은 물질. 어? 같은 물질. 다른 물질? 같은 물질이요. 같은 물질. 같은 물질이죠. 자, 왜 같은 물질인지 A, B, C는 모두 같은 물질이야. 그러면 같은 물질인 이유가 뭐예요? 끓는 점이 그렇지. 그렇게 쓰는 거야. 끓는 점이 모두 같다야. 요 그림을 보고 그러면 물질의 양은 누가 제일 많을까? D요. A보다 B가 많고 C가 B가 제일 많아요. 그치? 네. 왜? 양이 많으면은 끓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렇지. 정확했어요. 자, 양이 많을수록 그래프를 하지 않는.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니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집에서 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고 냄비 조그마한 거에 물 적당량 부으면 금방 끓어. 근데 큰 냄비에다 물 왕창 넣고 가열해봐. 그럼 한참 걸릴 거 아니야. 네. 그래, 그게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은 끓는데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알겠니? 네. 이게 순수한 액체 끓는 점이야. 자, 그 다음에 또 보자. 두 번째, 순수한 액체의 어는 점은 한 곳에서 나타나요. 자, 이것도 무슨 말인지 한번 보자. 그냥 여기서는 그림 하나만 그릴 거예요. 자, 물은 몇 도에서 얼지? 0도. 그렇지. 이게 어는 점이라고. 이게 온도인데. 자, 여기서는 이게 끓는 점이 되는 건데. 근데 자, 물을 온도를 계속 낮추다 보면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다가 있지. 이렇게 되다가 온도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요거에서는 요게 0이야. 0도씨. 그리고 여기에서는 물이 있던 거고 여기에서는 물하고 얼음이 같이 있는 거고 여기는 얼음이 돼 있는 구간이거든. 이렇게 0도씨에서 물하고 얼음하고 같이 존재하는 온도가 0도로 일정하게 유지된단 말이야. 네. 이게 순물질이에요. 순물질의 특징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지금 끓는 점, 이것도 끓는 점과 어는 점 이렇게 하자. 같이 설명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액체와 액체 혼합물의 경우는 액체와 액체 혼합물은 끓는 점이 자, 여러 곳에서 나타나요. 자, 이게 바로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예. 자, 물은 100도에서 끓거든. 그 다음에 에탄올 81도씨에서 끓는다라고 보자. 자, 물하고 에탄올을 섞었어. 물하고 에탄올을 각각 50g씩 섞어놓고 가열한다고 해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이게 가열 시간이고요. 이게 온도일 때. 자, 온도가 있지. 쭉 올라가다가 한번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쭉 올라가다가 또 한번 쭉 유지가 돼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온도가 몇 도에서냐면 약 81도 부근에서 에탄올이 끓어나와. 알겠니? 네. 근데 물은 안 끓잖아. 물은 100도에서 끓여야 되니까. 네. 그래, 그러면서 에탄올만 여기서 끓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에탄올은 다 날아갔잖아. 네. 이제 여기가 100도씨가 되는 거야. 물이 끓어나오는 온도가 되는 거지. 자, 이거 봐. 끓는 점이 몇 군데에서 나타났니? 두 군데요. 이렇게 액체와 액체를 섞었을 때는 이렇게 두 군데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것이 먼저 끓어나와요.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액체와 고체의 혼합물에서는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아요. 일정하지 않고 끓는 동안 온도가 올라가요. 이것도 역시 혼합물이기 때문에 큰 특징이 되는 거야. 자, 여기도 예를 들어 볼 거야. 물 100g에 소금을 20g을 녹였다고 보자. 이거는 소금물이 된 거지? 네. 소금물을 끓여 볼 거예요. 자, 역시 시간이고요. 자, 여기는 온도인데 잘 봐야 돼. 네. 끓는 점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딱 꺾이는데 온도가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 근데 자, 여기 잘 봐. 100도는 어디냐면 여기가 100도야. 그러면은 요 꺾인 점 끓기 시작하는 온도는 어때? 100도보다 높아? 아니면 낮아? 높아요. 높지요? 맞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끓는 점이 요 점을 잘 봐야 돼. 요 점이 끓는 점인데 이 끓는 점은 100도씨보다 높아요.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들이 다 끓고 있는 동안에 온도가 이게 끓고 있는 온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러니까 소금물을 끓이면은 어느 순간부터 계속 소금물이 끓다 물이 다 날아가고 소금만 남지. 네. 근데 소금만 남기 전까지 끓는 점이 계속 올라가.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자, 소금물이 끓고 있는 동안
끓고 있는 동안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어, 뭘까? 잘 모르겠어요. 음, 자, 거기 보면은 플러스 강의에도 나와 있어. 뭐라고 나와 있는지 봐봐. 끓고 있는 동안 소금물의 농도가 어떻게 될까? 진해져요. 진해지죠. 그래서 끓는 점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소금물이 거의 조금 뭐라 그럴까? 약간 찝찝하다. 조금 짠맛을 조금밖에 못 느꼈어. 근데 그 소금물을 한참 가열하다 보면 어때? 더 짜지죠. 네. 그게 농도가 진해지기 때문이야. 그러면 소금물의 농도가 진해질수록 끓는 점은 더 높아지겠다. 그치? 네. 그러면 이 말 그대로 5%의 소금물하고 10%의 소금물 중에 누가 끓는 점이 더 높아? 어? 10%, 10%. 자, 5% 소금물하고 10% 소금물 비교하면 10%가 더 높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자,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어. 됐냐, 안 됐니? 됐어요. 어, 그래. 그 다음에, 이것도 번호를 잘못 썼네, 선생님. 요게 3번이어야 되네. 그치? 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봐. 자, 고체와 고체 혼합물의 녹는 점은 어떻게 될까? 네 번째, 고체와 고체 혼합물의 녹는 점. 녹는 점은 자, 두 고체의 녹는 점보다 낮아지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안 돼요. 일정하지 않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또 선생님이랑 한번 배워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은 있지. 납하고 주석이라는 게 있거든. 알겠죠? 네. 고체하고 고체야 이거는 금속이란 말이야. 근데 잘 봐. 자, 요게 시간인데 자, 온도가 녹는 점하고 어는 점은 같은 온도예요. 배울 거야. 이렇게 냉각하다 보면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이게 주석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요게 납이다라고 해보자. 근데 주석과 납을 혼합하잖아? 그러면은 자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그래프를 다시 그리자. 자 이렇게 내려가서 일정한 거 요거 이렇게 내려가서 일정하게 이렇게 근데 주석하고 혼합납을 섞잖아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돼요. 자 요점 봐봐. 요점 꺾이는 점은 여기하고 여기보다 더 어때? 더 맞아. 낮아지죠? 네. 그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일정하게 유지가 안 되지 계속 낮아지죠? 네. 그게 혼합물의 경우기 때문이야. 그러면 요런 것을 이용해서 쓰는 게 우리 혹시 댐납이라는 거 들어봤니? 아니요. 인두로 이렇게 막 뭐 회로 기판 같은 거 라디오 기판 뭐 이런 거 만들 때 금속을 이렇게 녹여갖고 뭐 붙이는 거 있잖아.
네. 그런 거 못 봤어? 그런 게 기억나요? 있다 그래. 그러면 그냥 이런 댐납 같은 게 뭐냐면 녹는 점을 낮춰서 낮은 온도에서 쉽게 녹이게 하는 목적으로 쓰는 때가 이런 때야. 네. 알겠죠? 음, 됐냐 안 됐냐? 있어요. 그러면 이제 뒷장에 넘어가서 오늘은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하고 물질의 상태 여기까지 배울 거예요. 네. 물질의 특성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자, 그러면 자, 두 번째로 이제 여기서 이제 물질의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이렇게 나왔죠. 음, 그치? 네. 자, 선생님이 끓는 점부터 설명할 거예요. 자, 물질의 끓는 점이란 뭐냐? 자, 끓는 점을 배우는데, 자, 첫 번째, 중학교에서 말하는 끓는 점은 액체가 끓는 거지. 네. 근데 액체를 어떻게 할 때? 가열할 때죠. 네. 액체를 가열할 때 끓는 점이 나타나는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표현해 주는 거는 액체의 가열 곡선에서 자, 뭐가 되는 거냐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 온도예요. 자, 액체 가열 곡선에서 온도가 올라가다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 온도, 그거를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자, 끓는 점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는 뭐라고 부를까요? 어? 네. 끓는 점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 뭐야? 모르겠는데. 어? 모르겠는데. 모르다니. 이건 1학년 때 배우는 건데. 액체가 기체되는 걸 뭐라 그러지? 증발. 에이, 그거는 액체가 기체되는 거를 기화라고 하지. 아, 네. 증발은 기화의 한 종류고요. 표면에서만 증발은 액체 표면에서만 기체가 되는 걸 증발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끓는 점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는 뭐라고요? 기화. 기화라고 부르는 거야. 자, 기화가 일어날 때 열을 어떻게 하니? 물 어? 방출해. 물 방출해요. 어머나, 어머나, 이 녀석들 1학년 때 되게 공부 안 했구나. 그치? 네. 네. 야, 물이 끓지. 열을 흡수시켜야지. 자, 물이 뜨거워야 끓지 않아? 네. 그러면 물이 온도를 받아야 되잖아. 네. 열을 받아야지. 그래야 뜨거워질 거 아니야. 음, 니네 이거 잘 외워야 되겠다. 자, 끓는 점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화요. 기화해서 열을 어떻게 한다고요? 흡수. 흡수해요. 이해됐어? 네. 그러면 지금부터 가열 곡선을 그려볼 테니까 봐봐. 가열 곡선을 그릴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액체의 가열 곡선. 자, 가열 곡선을 그리면은 액체가 온도가 있지. 잘 봐. 액체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다가 쭉 일정하다가 여기에서 온도가 또 이렇게 올라가. 자, 우리가 A, B, C, D라고 해보자. 여긴 시간이고 여긴 온도예요.
자, 우리는 A, B, C, D 곡선을 뭐라고 부르면 될까? 가열곡선. 그렇지. 그걸 그대로 말 그대로 부르면 돼. 가열 곡선이라 부르면 돼요. 왜? 온도가 올라가고 있잖아. 근데 A, B 구간에서는 무엇만 있을까? 액체. 어? 액체. 야, 액체를 가열하는데 고체가 왜 갑자기 고체가 나와? 액체라고 말했는데. 아, 그랬어? 여기는 액체만 있겠죠, 액체. 네. 맞아요. 자, 그러면 BC 구간에서는 뭐가 있어? 액체랑 기체. 액체, 기체. 그렇지, 액체하고 기체가 있어요. 내가 말할 거. 말하지 그 마. 다음 CD 구간은 기체. 그래, 기체만 있는 거지. 하지 말아요. 자, 그랬을 때 이봐. 이 ABCD 곡선 중에 자, BC 구간 온도가 일정하지요. 네. 이 T를 뭐라고 부르면 돼? 어? 끓는 점. 그래, 이게 끓는 점이지. 지금 우리 끓는 점 배우고 있는 거잖아. 자, 그 위에 설명해서 봐봐. 끓는 점은 액체 가열곡선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 그때 온도 T를 끓는 점이란다. 이렇게 되잖아. 맞니? 네. T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를 뭐라고 불러? 기화. 기화요. 상태 변화 기화라고 하죠. 그리고 열의 출입은 흡수. 열 흡수. 자, 그럼 여기서 주관식. 자, T에서 온도가 일정한 이유가 뭘까요? 일정한 이유가 뭐야? 자, 즉 무슨 얘기냐면 끓는 점에서 온도가 일정한 이유가 뭘까? 상태 변화하고 있어서. 그래. 상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조금 더 이제 가열을 했는데도 온도가 안 올라가니까 조금 더. 자, 흡수한 열을 어디에 사용하기 때문이야? 상태 변화. 변화에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곳에는 온도가 안 올라가. 그러니까 니네 비닐에다가 물 넣고 거기에 라면도 끓이고 할 수 있는 거 알아? 네. 그래. 왜 그러냐면 그 비닐 속에 물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가열을 해도 비닐이 안 터져.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있는 물이 온도를 다 흡수해 가거든. 100도가 돼서 계속 끓으면서. 그거 알아?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러면 끓는 점.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자, ABC라고 해보자. 온도, 시간이에요. 자, ABC는 같은 물질, 다른 물질. 가, 다른 물질. ABC는 다른 물질이에요. C는 다른 물질. 자, 왜 다른 물질이야? 끓는 점이 달라서. 끓는 점이 모두 다름으로야. 자, 이걸로 물질의 양을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어요. ABC 중에 누가 제일 양이 많은 거야? 알 수 없지 않아요? 알 수 없어요. 자, 물질의 양은 알 수 없다. 그치? 알 수 없다. 자, 이거 꼭 알아야 돼. 다른 물질일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그렸던 그림처럼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되고 자, 요 A, B, C라고 해보자.
A, B, C는 무슨 물질? 같은 같은 물. 물질. 알겠니? 네. 끓는 점이 모두 같다야.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대로 자, 물질의 양은 누가 제일 많다고요? C. C가 제일 많다. 그리고 U는 뭐라 그랬어? C가 끓는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려서. 그래, 그걸 조금 더 양이 많을수록 끓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 알겠지? 양을 언급해줘야지. 네. 됐냐, 안 됐냐? 됐어요. 그러면은, 자, 그리고, 자, 이제 요거 꼭 알아두자. 액체 끓는 점은, 액체 끓는 점은 외부 압력이 높을수록 높아진다. 이것도 상식으로 알아둬야 돼. 네.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보자. 높은 산에서 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들어봤어? 아니요. 밥을 하면 삼층밥 된다 또는 설 익는다, 쌀이 설 익는다라고 불러요. 네. 자, 설 익는다라는 말은 잘 안 익는다 이런 뜻이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을 끓이면 100도까지 해서 끓거든? 네. 근데 높은 산에서 밥을 하려고 물을 끓이잖아. 높은 네. 산에 올라가면 끓는 점이 낮아져서 막 80도에서도 물이 끓어. 네. 그러면 100도에서 쌀이 익는 거하고 80도에서 쌀이 익는 거하고 어느 게 잘 익겠어? 100도. 그래. 100도에서 잘 익고 80도에서 잘 안 익어. 그러니까 높은 산에서 밥을 하면은 쌀이 설 익어요. 그래서 끓는 점을 높이기 위해서 이 냄비 같은 거에 막 돌 같은 걸 얹어 놓고 끓이거든. 그런 이유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거야. 자, 압력솥으로 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 압력솥은 압력이 높아지지. 네. 그러면 끓는 점도 높아져. 그래서 물이 막 120도까지도 온도가 올라가. 그러면 쌀이 더 빨리 익겠지. 네. 빨리 된다야. 그래서 압력솥으로 밥을 하면 더 빨리 돼요. 알겠지? 네. 이게 끓는 점에 대한 설명이야. 끓는 점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어? 네. 없으면은 자 그러면 자 그 밑에 있는 게 뭐야? 녹는 점하고 어는 점이 나와 있니? 네. 녹는 점 어는 점을 배울 거예요. 자 이제 녹는 점과 어는 점을 배워보자. 자 같은 물질의 경우는 녹는 점 어는 점이 어떨까요? 같아요. 맞아요. 녹는 점 어는 점이 같다. 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물의 어는 점 몇 도? 완전 0도. 0도씨. 얼음의 녹는 점 몇 도? 2도. 이것도 0도란 얘기예요. 이해됐지?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녹는 점부터 배워볼까요? 자, 첫 번째, 녹는 점. 자, 요거, 요렇게 하자. 녹는 점. 자, 녹는다. 뭐가 녹는 거지? 얼음이 녹는. 얼음이 뭐지? 고체. 고체. 그렇지, 고체잖아. 액체가 녹는다 이런 말 안 쓰지? 네.
그래, 녹는다라는 말은 고체가 녹는다라고 표현을 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고체의 가열 곡선에서 고체가 액체로 변하며 고체가 액체로 변해요. 그러면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요 온도를 우리는 녹는 점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녹는 점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가 뭘까요? 융해. 그렇지. 융해라고 불러. 융해. 이거 봐.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이 상태 변화 다 배웠던 거 이거 위로 올라가면서 다시 안 가르쳐 줘요. 이거는 다 안다라고 치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때 네. 공부 안 했던 게 여기서 나오는 거면은 잘 알아야 돼. 융해라고 불러. 이때도 열을 어떻게 하니? 열 흡수예요. 네, 열 흡수해야 돼요. 고체를 가열을 해야 액체가 되는 거야. 그치? 네. 그래서 이제 자, 여기에서도 고체의 가열 곡선 배워볼 거야. 고체의 가열 곡선을 보면 이렇게 또 이렇게 나와요. 고체가 쭉 온도가 올라가다가 일정하다가 다시 온도가 올라가. 요걸 A, B, C, D라고 해보자. 요게 온도인데 요건 시간이고 자 요게 T라고 할 때 A, B, C, D를 무슨 곡선? 아유, 아싸. 요거는 가열 곡선. 가열 곡선이라 할 때 A, B에서는 뭐만 있을까? AB에서는 고체. 그렇지. 여기는 고체만 있는 거야. 고체. BC 구간은 고체. 고체하고 액체가 같이 있어요. 녹기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에 CD 구간은 고체. 액체만 있는 거겠죠?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BC 구간 온도는 뭐라고 불러? PC방 온도는 0도. 뭐가 0도요? T라고 쳤는데. 녹는 점. 녹는 점이라고 해야지. 맞아요, 녹는 점. 자, 녹는 점에서 열을 어떻게 한다고요? 흡수. 흡수한다 그랬어. 자, 그러면 이번엔 또 BC 구간 온도가 일정한 이유가 뭐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써야 돼? 상태 변화를 하고 있어서. 그래. 상태 변화를 하고 있어서 아까도 니네 똑같이 대답을 했는데 그거를 선생님이 아까 또 뭐라고 써줬어요? 상태 변화를 하는데 열을 써가지고. 그래.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쓰면 되잖아. 흡수한 열을 상태 변화에 사용함으로야. 사용함으로 온도가 일정하다. 자, 생각을 해봐. 잘 봐. 얼음이 있는데 얼음에다가 열을 계속 주니까 온도가 막 올라가. 마이너스 50도 얼음이 막 올라가다 0도 될 때 열을 주면 그 열을 받아서 얼음이 물이 돼버려. 그 다음에 또 열을 주면 그걸 받아서 얼음이 물이 돼버려. 그러면 온도가 안 올라갈 거 아니야. 그냥 얼음이 물로만 변하고. 네. 알겠니? 네. 자, 저걸 똑바로 쓰란 말이야. 흡수한 열을 상태 변화에 사용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니? 네. 네, 그러면 자, 또 이번에는 뭐를 배울 거냐면 자, 어는 점을 배울 거예요. 자, 어는 점은 액체의 냉각할 때 얼죠? 네. 냉각 곡선에서야. 자, 액체를 냉각하는데 냉각 곡선에서 액체가 고체로 변하며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요거를 우리가 어느 점이라 불러. 그러면 자, 첫 번째 어느 점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 뭐라 불러? 어? 냉각? 아닌데. 액체가 고체되는 걸 뭐라고 불러? 어, 응고. 네, 응고. 응고. 네. 자, 이때 열을 어떻게 할까? 방출해. 왜 열 방출을 해요? 자, 고체가 액체될 때는 열을 흡수하고 거꾸로는 열 방출이란 말이야.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액체 냉각 곡선. 자, 액체 냉각 곡선은 자, 이렇게 돼요. 온도가 내려가다가 일정하다가 다시 내려가는데 요걸 A, B, C, D라고 하면 여기는 온도, 요거 온도가 T, 그 다음에 시간. A, B, C, D 곡선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냉각곡선. 네, 냉각 곡선. 자, 여기에서 A, B 구간에서는 뭐만 있어? 액체. 액체만 있어요. BC 구간에서는 액체, 고체. 고체하고 액체가 함께 있는 구간이죠. CD 구간에서는 고체. 네, 여기선 고체만 있어요. 자, 그러면 BC 구간의 온도 T를 뭐라고 불러야 돼? 어는 점. 네, 이게 어느 점이에요. 이때는 열을 어떻게 한다고요? 방출. 방출을 해. 자, 그러면 자, 온도가 일정한 이유. 방출한 열을 상태 방출한 열을 상태 열을 방출할 때 상태 변화에 모르겠는데. 자, 그거는 자, 니네가 그래. 상태 변화하며 열을 방출함으로 이렇게 쓰면 되잖아. 대신에 열을 먼저 쓰면은 좀 말이 이상해지지. 네. 그래. 어떻게 한다? 상태 변화하면서 하며 열을 방출하기 때문이에요. 자, 내가 상태 변화하면서 온도가 주변에 낮아지려고 그러는데 내가 열을 확 줘. 그러면 주변에서 그 열 때문에 온도가 안 낮아지겠지. 네. 그래, 그렇게 쓰는 거야. 다른 거는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 흡수한 열을 상태 변화에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열을 방출한다 그랬으니까 상태 변화하며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되지. 이해됐냐 안 됐냐? 네. 자, 그래. 그래서 어느 점 하고 녹는 점을 다 배운 거야. 그러면 이 두 개 그래프를 한꺼번에 자, 한꺼번에 그린다면 어떤 그림이 될까를 한번 배워볼까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고체의 가열 냉각 곡선. 고체의 가열 냉각 곡선을 한꺼번에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거야. 자, 어떤 고체를 가열하다가 액체로 만든 다음에 가열하는 걸 치워버려. 그럼 다시 온도가 쭉 내려가겠지. 네. 그걸 한번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자, 봐봐. 여기는 시간이고 여기는 온도인데 자,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쭉 일정하다가 쭉 올라가다가 불을 꺼. 그럼 다시 내려가다가 일정하다가 다시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요. 자, 요거를 A, B, C, D, E, F, G라고 해보자. 자, 요 온도는 똑같이 T야. 자, A, B, C, D 곡선을 뭐라 불러? 고체 가열 냉각 곡선. 아니, A, B, C, D라 그랬잖아. A, B, C, D까지.
가열곡선. 가열곡선. 이게 가열곡선이에요. 그러면 자, AB 구간에서는 뭐만 존재해? AB 구간에서는 액체. 고체. 아니, 고체. 여긴 고체. BC에서는 고체, 고체 액체. 그리고 CD는 액체. DE는 액체. EF는 액체. 고체 액체. 그 다음에 FG는 액체. 그래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BC 구간 온도 T에서를 뭐라고 불러? 온도를. 녹는 점. 그렇지. 여기서 녹는 점. 여기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는 융해. 융해. 열은 흡수. 열 흡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D, E, F, G 곡선을 뭐라고 불러야 돼? 냉각곡선. 그래, 요럴 때는 냉각곡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EF 구간 온도 똑같은 온도 T라고 하지만 뭐라고 불러야 돼? 어는 점. 이거에서는 어느 점이라 불러야 돼? 상태 변화는 또 잊어버렸어? 네, 대답했는데. 대답했어? 응고. 그 다음에 열은 방출. 방출. 네, 방출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녹는 점, 끓는 점, 어는 점 요것과 물질의 상온에서의 상태. 자, 요거를 볼 거예요.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은 녹는 점하고 같으니까 상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활하는 온도예요. 자, 상온은 보통 몇 도냐면 25도씨를 상온이라고 불러. 알겠니? 네. 자, 그런데 잘 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첫 번째. 자, 상온이 녹는 점보다도 높고 끓는 점이 녹는 점보다 높죠? 네. 근데 상온이 끓는 점보다 높아. 그러면 얘는 상온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할까? 액체. 야, 25도에서 이미 끓었잖아. 자, 이거 봐. 끓는 점보다 높아. 기체요, 기체. 그래, 여기서 기체로 존재하지. 자, 그게 예로 들어줄 테니까 봐봐. 예로 들으면 녹는 점이 마이너스 100, 뭐 50도라고 해보고 끓는 점이 마이너스 30도라고 해요. 얘는 몇 도에서 끓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30에서 끓어서 기체가 됐지. 네. 근데 25도에서 끓어 안 끓어? 끓어요. 이미 끓어서 기체가 됐잖아. 네. 그러니까 기체로 존재하는 거지. 이해돼 안 돼? 네, 근데 녹는 점이 상온보다는 낮고 끓는 점이 상온보다는 높아요. 이건 뭘로 존재할까? 액체. 이거는 액체로 존재해요. 왜 액체로 존재하는지 봐봐. 물 같은 경우 봐봐. 얘 얼음에 녹는 점 0도를 그랬지. 네. 그리고 끓는 점, 물에 끓는 점은 몇 도예요? 또. 100도잖아. 그러면 25도는 0하고 100도 사이에 있지. 네. 봐봐. 25도 우리가 생활하는 온도. 액체잖아. 네. 이해돼 안 돼? 네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상온보다 녹는 점도 높고 끓는 점도 높아. 그러면 봐봐요. 얘는 녹는 점보다 상온이 더 낮아. 그러면 높겠니? 아니요. 안 녹잖아. 그럼 뭘로 존재하겠니? 기체. 고체로 존재하겠지? 맞아? 네.
예를 들어 볼 테니까 봐봐. 녹는 점이 80도씨야. 그리고 끓는 점이 200도라고 해보자. 200도씨. 그러면 80도에서 녹는 놈이 25도에서 녹을까? 아니요. 안 녹잖아. 네. 그러면 안 녹았으니까 고체로 존재할 거 아니야. 네. 이해돼 안 돼? 네요. 요게 그 밑에 62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내용이에요.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아니요. 없어요. 확실하게 없어요? 네. 그래. 그러면은 자, 태우랑 민성이가 자, 혹시 상태 변화 이름 다 알아 몰라? 이제 알아요, 이제. 그러면 고체가 기체되는 걸 뭐라고 불러? 기와. 기와. 고체가 기체되는 거. 아, 맞다. 그거 다른 거 있지. 승화. 승화. 그건 승화라고 불러. 기체가 액체되는 거는 기체가 액체. 승화. 기체가 액체되는 건 액화. 기체.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건 기체로 된다. 그래서 기화. 기체가 액체로 되는 건 액체가 된다. 액화.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건 융해.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는 응고. 기체가 고체가 되고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건 승화. 알겠죠? 네.